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에너지를 좀 많이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바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뭐 번역문입니다만은 그 AI가 WTO는 더 이상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마켓 워치 피터 모리스의 이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 내용이라기보다도 영어로는 뭐 오피니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중국과의 냉전이 가열되면서 신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무역기구는 더 이상 서구의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인 WTO 그 건물이 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면서 아마 그때부터 벌써 이 WTO는 그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차 대전 후에 가트라는 브레튼 우즈를 통해서 가트 일반 무역 협정으로 해서 그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적인 평화가 부분적인 어떤 분쟁은 쭉 있어 왔지만은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고 다들 그 경제 발전이 되는 나라들도 많았고 그런 속에서 또 이 무역 루트는 그 미국의 해상력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던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1995년에 그 WTO로 재칭칭 명칭된 협정은 그동안의 일반 그 상품 무역을 그 떠나서 서비스 무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핵심적인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뭐 이런 게 있고요. 제품 표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이 새로운 그 기율들이 그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옛날에 그 디즈니의 그 미키 마우스 그 캐릭터를 미국 그 내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크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런 게 그 무역 협정에는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맘대로 도용을 해서 어떤 그 학생들이 쓰는 책받침이라든지 또 무슨 뭐 그런 거 등등에 우리가 그냥 공짜로 써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게 95년에 이런 게 이제 강화되면서 이 더 이상은 공짜로 못 쓰게 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게 그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뭐 그 명동 같은 데 가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했던 게 못하게 되는 이유도 그것도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는 이제 쭉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TO는 사실을 전쟁을 저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중국이 세계 패권의 야망을 드러내면서 어 그 좀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미국이 그 중국 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면서 그것이 이제 또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는 그 중국 2001년과 2012년에 그 이 WTO에 가입을 해서 또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규제를 그 하니까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부르짖으면서 WTO에 제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네덜란드인가 그 저기 반도체 장비 이런 그이 중국의 그 수출 금지 뭐 이런 거에 그 실력 발휘를 그 실력 행사를 하니까 제소를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는 아니 법이라기보다도 W 규칙에 의해서는 미국이 그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단 얘기죠.
제가 이해할 때는 WTO는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태평양에서의 그 이 자기네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또 뭐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이 중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독재를 갖다가 요즘은 뭐 그 권위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을 그 국가 자본주의라고 또 명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델이 이 개발도상국에는 참 그 좋다 하고서 그 뭐 지금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죠, 중국이. 아, 요런 내용들은 그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즘에 군사력들이 그 계속 증강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뭐 TPP라고 그러나요? 또 그 북미 이 자유무역 협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 뭐 이걸 나프타라고 저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미국은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국 측 어떤 그 교수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 말하자면 의견을 피력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것은 한국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원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도 사실 그 모델을 배워서 음,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것이 또 그렇게 또 국가가 주도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경제 개발했을 때 그 수출품을 사주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뭐 100% 미국으로 다 파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이 생존이라는 주제 속에서 뉴스를 모아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미동맹, 항미동맹, 굳건한 항미동맹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맹국이 공격당하면 내가 공격당했다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요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자체 핵 개발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한 예를 들면 IRA, 그 미국 인플레 저감법이죠. 미국이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한미 동맹 강화라는 게 꼭 정치 외교적 측면만인가?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인데 정치 외교적인 측면만 동맹을 얘기할 거냐? 미중 정쟁 중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현재 상황이 한국은 미국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신뢰가 폭발적으로 재확립될 것 아닌가 하는 우리가 먼저 어떤 행동이 어떻게 또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동맹이 수평적 개념이라면 한국은 역으로 미국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위에서 얘기한 그거 한 예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역시 경제적 동맹관계 행동을 미국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리가 그 미국에게 이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내세우면서 중국 이 전승절에 나란히 시진핑 옆에 서고 푸틴 옆에 섰던 그런 거 있을 때 미국은 매우 언짢은 입장으로 외교적으로는 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박근혜 언니 당신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탄핵으로 물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뇌물죄 뭐 이런 거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이 큰형님한테 믿게 보였다.
중앙아시아 이 아시아 이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은 미국이 어쨌든 미국하고 대화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도 연결을 한다 그러면 결국 북한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싱크탱크를 박근혜 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를 하면서 그게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지나가려면은 만주도 지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북한도 추스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현하기 어려운 거에 야망을 가지고 우리 박근혜 언니께서 진행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기 이 대통령 수명을 단축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또 막판에 미국이 사드 배치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무역 저기 중국이 무역 이 말하자면은 대응 조치를 했죠. 보복 조치를. 그런 경우에 미국이 해준 거는 없습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어 동맹국으로서 당신 박근혜 언니가 잘못 행동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국이 먼저 잘못했다 이런 쪽의 해석을 미국은 그런 입장이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미일 동맹 강화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방위비 예산 증액 그러면 뭐냐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대만 유사시에 참전을 또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동맹 강화죠. 기분 좋은 거고. 그러니까는 뭐 바이든이 기시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게 사진이 찍히고 그랬죠. 만약에 대만 유사시 우리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참전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미국이 북한의 남침이 제 남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남한은 방어에 힘 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박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행을 해서 한미동맹 다변화, 북핵 대응 공조 모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주 동맹까지 하고 또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설명해서 뭐 미국 의회에 가서도 뭐 논의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게 미국 큰 형님의 미국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뭐가 개념이 틀리다 그러면은 말만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랬지 당신네들은 중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뭐 당신네들 그러니까 이익만 보려고 그러지 책임은 지겠다는 자세는 없지 않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이상하게. 이게 뭐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도 그런 류의 스루풋 타임즈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뉴스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스틴 국방장관이 와서 회의하자마자 B-1B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한반도 총출동. 총출동은 아닐 거예요. 요게 이게 조선일보 기사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인용을 좀 못했네요. 서해에서 이례적 훈련이다. 대부분 동해에서 했는데 이번에 서해에서 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연합훈련 북 초강력 대응할 것. 북한이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서해 상공에서 뭐 F-35A 미 측의 B-1B 전략 폭격기 F-22, F-35B 이거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거죠. 결국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근처에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아마 떴을 거예요. 이런 거 행동으로 한미 동맹을 좀 뭐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괜히 뭐 한국이 핵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 당신들 지금 북한 것만 가도 골치 아픈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보호해 줄게 믿으세요라고 국방장관이 온 것 같아요. 어, 북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 미국 저기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이다 이렇게 또 동시에
그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해에서 이제까지 그 훈련 전개를 했는데 서해 전략자산 전개는 결국은 대중이란 의도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서해. 보통 우리 쪽에서는 서해라고 그러지만은 또 그 경계선 가지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황해라는 게 중국식 것도 아니고 황해라는 게 이제 뭐 적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동해 가지고 맨날 일본에다 그다음에 동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뭐 옛날 한 뉴스를 머릿속에 기억해내면은 그 싸우지 말고 청해라고 하자. 청해. 그 동해물이 깨끗하니까. 근데 뭐 일본해라고도 썼다가 미국에서 그 또 가로 열고 뭐 그 동해라고 썼다가 뭐 하지만은 슬슬 누구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미국은 일본해라고 쓰기도 하고 동해라고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최근에 일본해라는 표기가 많아졌다는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 정권 때 끽소리 못하고 지냈을 거고 현재 그 윤 정권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또 대응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사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으로 날아가는데 이제 그 서쪽으로 서해에서 어, 촤- 그러니까 이제 그 폭격기는 그 전투기가 호위를 해줘야 되죠. 이 두 개가 우리나라 비행기,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가? 어떤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두 대나 전략 폭격기가 두 대나 떴군요.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폭탄을 쏟아내면은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거에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중국의 정찰기구 국방부가 감시 추적 시사통신, 일본 시사통신인데요. 미 국방부는 2일 중국의 정찰기구가 미국 본토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냉전 시대 마치 첩보전의 일부가 밝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철에 그 펜타곤이 찍힌 사진이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겨울철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어,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 펜타곤 사진이죠. 그리고 ABC 뉴스의 마사 라다츠와 루이스 마르티네즈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그 중국에서 그 정찰용 대형 풍선이라고 했네요. 풍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당국자가 말했다. 이렇게 그 포착되기 쉬운 거를 왜 중국은 보냈을까? 근데 이게 그 스파이 풍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분명히 그 중국 거다라고 그 미국 국방부는 얘기를 하고 그거도 정찰기구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다. 그리고 라이더 장군이라고 이 장군인 모양인데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계속 추적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이 최근에 남한에 드론을 좀 보냈잖아요. 눈에 띄게. 그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그 바이든한테 이 보고를 했더니 그게 뭐 그거 어떤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떨어뜨리지는 말아라, 파괴하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 시진핑이 언제 군사 행동을 푸틴처럼 할 것인지 유도하는 미국. 요건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 다녀간 이후로 바로 필리핀에 가서 군사기지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또 이것도 이제 이게 필리핀 국기가 맞는지 다른 데 나라 가서 한 건지 내 그건 잘 필리핀 맞네요. 자관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AP통신, 위에 거는 로이터 통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압박 전술을 써가지고 못 잡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공격을 만약 대만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적은 없어. 니들이 그 쳐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대응할 뿐이야. 우리는 대만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니들을 칠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미국 그 엉아들은 그 명분을 만들어서 되겠죠. 근데 시진핑이가 거기에 넘어갈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진핑이가 결국 일본 쪽의 어떤 그, 그 전문가는 시진핑이가 대만 침공 못할 걸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게 나중에 뒤에 이제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회장 취임 100일이 됐는데 그 100일 동안에 열심히 그 행보한 거를 그 이렇게 그 이게 언론 그 이 출처를 제가 또 빼뜨렸네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내 뉴스에서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이재용 회장이 열심히 뛰고 있다. 요거는 뭐 아랍에미리트 같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도 꽤 있고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어 저기 이제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건 그 이재용 회장의 광폭 행보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15%로 인상, 납부 연령은 64세로 높아질 듯. 조선비즈 그 손덕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주호영 국민의힘 그 지금 직함이 뭔지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민 500명 참여 공론화 위원회 만들 거 소득 대체율 40% 유지 50% 상향은 의견 일치 못 봐 해서 뭐 쭉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서 솔직히 베이비 부머 세대 전 제가 베이비 부머가 58 개띠부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일찍 태어났어요. 음, 그래서 자관 어쨌든 지금 후세대 저보다 한참 후세대 좀 미안하게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미안하냐? 열심히 그때 뭐그 법대로 다 내고 했던 건데 당연히 권리를 받는 거지. 근데 그 미래 세대가 결국은 연금도 많이 내고 수금 시기 말하자면은 그 수급 시기도 늦춰지면은 그게 또 불이익 아닌가 그 후세대한테 저보다 그런 게 이제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라고 하면 전 정권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이런 생각이 바둑 들어요. 위원회란 책임 전가형의 전형적인 예 아닌가. 조금 더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공산인민주의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너무나 많은 위원회를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아서 전문가도 아닌데 뭐 거기서 공론화가 됐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건지. 그러니까 탈원전도 뭐 그걸 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문정권이 그렇게 시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해서 하는 거다. 국민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무책임 아니 책임을 국민한테 전가해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하는 게 이 위원회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주영오영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이게 레프트로 이렇게 그 쏠리는 친구인지 요즘에 그 좌우가 누가 좌고 누가 우군지 다 섞여 있는 건지 잠깐 그거 식별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뭐 쭉 했지만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를 단순하게 접근할 줄 안다. 전문가들의 연구 토론이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그 행정부에서 어떤 그 공론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이제 입법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자관 그 프랑스 마크롱은 공론화 뭐 이런 거 없이 전문가들 의견으로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뭐 100만
명 이상의 파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끄떡없이 이 진행을 마크롱은 해나가는 걸 보면 역시 이 젊은 리더답게 프랑스에서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일본의 칩 벤처인 레피더스가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5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회장은 말한다. 로이터 팀 켈리와 다케모토 요시후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의 8개 기업이 그 자본을 대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두 번째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분이 작아가지고 자금 조달이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다. 그러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 짓고 뭐 하는데 540억 달러는 필요하다. 회사는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돈은 현재 없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일본 국영 칩 벤처가 뭐 라피두스로 발음하든지 레피더스로 발음하든지 레피더스가 더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식 발음인지 어떤 식 발음인지 라피두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그 공장 위치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대만 TSMC 그 공장을 일본 그 큐슈 구마모토 쪽에 만들고 있는데 그 위치는 아직 미정이다. 그 공장 짓는 게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오죠. 더 이상 일본이 그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나 대만은 한국한테 밀릴 수는 없다. 음. 영광이여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일본이 현재 뛰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렁에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한국 침공은 어떻게 될까? 타무라 히데오 산케이 신문 특별 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 계통에서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글인 것 같습니다. 환동사라고 해서 골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수렁화에 빠지고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북한이 강하게 뭔가 장기화 수렁화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뀔지 모를 것 같다. 저널리스트 타무라 히데오구가 저서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그 다음에 풍요로운 생활을 되찾은 후 마지막 처방전이라고 이런 그 긴 제목의 책을 쓴 저자가 있는 모양이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번 게 금융 자본이다. 이렇게 남들이 쉽게 이 취급하지 않는 말하자면은 그걸 요즘 뭐라 그러나요? 이거를 뭐 하늘의 소리를 천기누설 같은 얘기를 까발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재고 무기 떨어내는 그 소비전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6.25 한국전쟁도 2차 대전의 그 재고떨이 전쟁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화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나 또 이 나토가 가지고 있는 재고나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녹슬기 전에 그냥 다 써버리자.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뒤 흑막으로는 이게 합의된 전쟁인가? 근데 누가 그렇게 사주를 했을까? 그러면은 일본 이 타무라 아니 히데오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 타무라 히데오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숨은 그 세력이 이 말하자면 그 글로벌 금융 세력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기승전 로스차일드는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 같다. 조금은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좀 원인 결과 관계가 긴 화살로 설명이 좀 필요한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재고 정리라고 한 거,
그래가지고 군수산업의 그 실적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금융자본은 결국은 어, 돈을 버는 게 얘네들의 그 장기다. 이렇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군수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국제 분쟁을 유도한다, 유발시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그 음모론이 아니고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나만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의 전개로 저는 그 수긍하고 인정할 그런 입장으로 좀 인식이 됩니다. 미중의 통합 핵고는 더 거세지고 그래서 이 북한한테 한국 침공을 하라 한다고 그러면은 한국 침공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북한의 정통한 인물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 한국을 쳐도 되지 않겠니? 하고서 이렇게 이 사주하는 시진핑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 수렁에 빠지니까 그 러시아가 쉽게 침공이 되지 않네 하면은 북한은 또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북한은 이미 발을 빼고 있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뉴스로 밑받침됩니다. 뭐 대형 언론사가 아니고 데일리 비스트라는 매거진에서 심지어 북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아주 쉽게 쉬운 말로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북한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돈벌이가 외화벌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주민들을 위험지대로 뛰어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발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과 보안요원을 파견해서 러시아를 달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거는 언제 찍은 건 모르지만은 그 김정은이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한 잔 나누는 그 모습이 찍힌 것을 이 사진으로 내면서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1월 20일 러시아에 있는 무역회사 몇 군데에 점령지에 파견한 인력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NK가 전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북한 남한 쳐들어온다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가들이 압력을 가함에 따라 도쿄는 주주관계 고문들을 위한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그런 컨설팅 시장이 또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일본 주가는 뭐 제가 좀 보진 않습니다만 일본 기업의 약 절반이 장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한 50%가 장부 가격보다 시가는 더 낮게 우리나라도 거의 더 하든지 뭐 유사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밸류 액트 캐피탈이나 엘리엇 이거 아주 유명한 데죠. 우리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거 반대했는데 국민연금하고 KCC가 우호 지분으로 들어주면서 엘리엇이 패배한 게 딱 한 번 패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패배해가지고 거기에도 결과가 박근혜 언니가 탄핵당하는데 하나의 또 원인으로 들어갔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와서 또 나중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 왜 이렇게 안전모를 쓰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전광판은 꺼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때 암호를 쥐독이라고 불렀던 워렌 버핏의 오른팔 찰리 멍거는 우리가 중국의 선례에 따라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춘 월 다니엘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뭐 장관 그거 나쁜 거다. 그 암호화폐 그 공식화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이 멍고 옹한테 그 배운 한 수는 자기는 이익 잉여금을 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하는 그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하긴 하지만 그 사내에 그 이익 배당 아니 이익 잉여금을 여축을 시킴으로써 그 말하자면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지표로 본다. 이러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자할 때 워런 버핏이 이제 앤서 해서웨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그건 영화 배우 이름이고 뭔가 이름이 그렇죠. 이제 동업자지만은 이제 회장, 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죠. 백악관은 방금 애플의 모든 것에 대한 30%의 비밀 세금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글도 잊지 마세요. 포춘 니콜라스 고든이라는 사람의 기사 내용인데 한번 좀 뭐 저도 그냥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쉽게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한 게 트위트 블루라는 게 이제는 옛날엔 공짜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8달러면은 난 돈 받고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걸 앱스토어를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서 구독하려면은 30%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11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그 구글 이런 거 그 비밀 세금이라는 표현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 이 좀 구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메타 그러니까 옛날 페이스북 뭐 이런 거에 좀 제재를 가한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목으로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백악관에 거부당하다. AP통신 바이든 행정부의 앱스토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는 애플과 구글이 더 잘할 것을 요구한다. 니들 잘해. 그렇게 하지 말고 야후 파이낸스의 또 정리 내용입니다. 60대의 자위관이 80에서 90대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대의 인재 부족을 초래. 일본의 비참한 미래. 키카와이 마사시 작가 언론인에 대한 현대 비즈니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베스트셀러 미래의 연표 업계 대변화 벼랑 끝의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 제목을 길게 쓰는군요. 참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태부족이다. 지 자위관을 어떻게 시간 축소 뭐 이렇게 그 돼 있는데 그 제목의 의미는 뭐 잘 전달이 안 오고요. 어쨌든 그 이 자위대도 그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60대가 80대 90대를 위해서 그 생명을 그 지켜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퇴직자 보고서 현장 복귀를 다시 해라. 이게 늙은이가 가서 어떻게 쓰겠는지 이런 것이 이제 초고령 국가의 국방이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많이 예상하듯이 미국 영화 터미네이터 이런 걸 보듯이 로봇 전투병이 향후 일본이나 한국이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는 이거 빨리 가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죠. 여군한테 여성한테도 이 병역 의무를 지울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남녀 평등을 얘기하려면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현실도 비슷할 것이다. 몇몇 동기생들과 뭐 그냥 뭐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만약 이런 그 화제가 났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탄약 운반병으로도 난 참여한다. 그냥 요즘 전쟁은 피난 갈 시간도 없고 그냥 서울에서 살면은 서울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폭탄 맞으면 뭐 그냥 가는 거지. 피난 옛날 6.25 전쟁처럼 피난 가고 이런 일은 현대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동창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그 무릎 관절염 있는 놈이 너 제대로 그 탄약이라도 운반 나갔어. 넌 거기서도 못 써먹어, 마. 탄약 운반병이라도 넌 못 써먹어. 그러니까 그럼 난 뭐하니 그랬더니, 만약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다시 총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기사들을 했고, 아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금융자본이 돈을 번다 하는 그 천기 누설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언론인은 한 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일본 저널리스트는 과감하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실제 돈 버는 애들은 글로벌 금융자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국내의 어떤 지식인이 나왔으면 있습니다. 한 사람 딱. 한국 방위산업 터키에서 300억 규모의 전차 엔진 수주 코리아 웨이브라고 일본판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그 엔진을 만드는데 그 현대 로템을 통해 가지고 그 K2 전차에 한국산 심장을 이식하기로. 원래 그 터키가 그 독일 걸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잘 그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그 이거를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뒤에 뒤따라서 나온 얘기가 한국 S&T 중공업의 변속기도 이게 이제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같이 따라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S&T 중공업의 변속기와도 그 탱크 이름이 알타이니까, 알타이라면 우리는 참 그 말이 그 익숙하게 들리죠. 알타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해서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말의 수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유성 어족이 같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형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투르크주의 뭐 이런 건데, 투르크주의가 이제 너무 이슬람화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하면은 우리하고 좀 대화하기는 좀 어렵고, 하지만은 고대 역사적으로는 친연성이 터키하고도 있고 중앙아시아 스탄이라는 들어가는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고대로 가면 다 연결되고 사돈의 팔춘, 사돈까지는 아니지만 다 그 혈연적으로 먼 혈연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부족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1990년 러시아 하우스, 이거 영화인데요. 숀 코네리가 했던 건데 그 좀 의미한 게, 조국을 구하려면 거꾸로 조국을 배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소. 결과론적으로는 조국을 구하지만 처음에 볼 때는 조국을 배반한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 해서 하나의 그 스파이 영화 같은 거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예, 미소국 군비 경쟁에서 이제 그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데 어쨌든 평화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션 코네리가 그 뭐 어떤 그 작가는 아니지만은 그 러시아 책을 그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무슨 관련이 좀 활동을 그렇게 있는 건데, 하나의 그 스파이 역할을 CIA가 줘가지고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역할을 줘서 해놓은 얘기인데, 결국 사랑을 찾아서 뭐 했지만은 결국 뭐 이런 게 있어요. 야코프라는 소련의 아주 그 핵물리학자가 있는데, 미국의 의중을 물어보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의문을 러시아한테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 목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프라는 사람은 어차피 죽게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션 코네리가 그 쇼핑 목록을 KBGB에 넘겼으니까 이적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역사가 증명했듯이 에, 그 뭐 그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결국은 뭐
조국을 배반한 거는 결국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태어난 곳, 사는 곳으로 정해진 조국이 아닌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사랑이 향하는 새로운 자신의 조국을 구해낸 발리라고 되어 있는데 참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 한반도라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북한이 막혀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데요. 우리도 고립된 섬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조국, 애국, 애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 한국이 정림이 떨어져 가지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면 결국 이민을 가는 건데 현재 미중 간 군비기적 경쟁을 하고 있는가? 양상이 좀 변해 있다. 한반도와 일본에서 군비 경쟁을 우리가 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난 조국을 배반하게 생겼어.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무슨 이게 소설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 CIA나 뭐 이런 이런 정보계통에서 일했던 사람의 그 소설이라니까 그 스릴러, 정보 스릴러로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이런 유튜버가 한 거를 좀 기록에 남기고 싶네요. 생각하는 게 좀 있게 만들거든요. 조국이라는 개념이 뭐지? 거기에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영화였습니다. 1976년 서울 생활 모습 복원왕이라고 또 유튜브에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청계천 복원 이전의 무교로 모습으로 정면에 3일 빌딩이 저 앞에 보이는데 제가 76년에 요 근처 어느 음악에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캡처를 했고요. 그 당시 차들이 이렇게 생기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탔던 거였죠. 근데 새나라 포니 요거를 띄워놓고 조금 이제 세단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돈 있는 사장들이 타고 다니는 이 또 돈 있는 사장들의 주차장에만 그 부분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저건 아모레 화장품이 그때도 간판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건물 짓는 이런 이 거푸집이 그러네. 전부 다 나무로 돼 있고 전 근데 찌통 지구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 참 다 지금도 나무로 뭐 그렇게 뼈대를 올리고 하는지 요즘은 다 쇠로 돼 있고 다 자동 조립하게 돼 있고 이럴 때는 참 또 건물 짓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76년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옛날 조흥은행 건물입니다. 지금 조흥은행 건물. 지금도 요거는 있죠. 이쪽도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뭐가 뭔지 야 이때 이게 차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야 사람이 그냥 이 도로에 그냥 걸어가는 모습들이 저기 횡단도로도 보도도 없네요. 76년 참 그렇게 먼 세월 같지가 않은데 아주 먼 세월로 느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